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곳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마침내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했다. 근데 그것도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불과 한 열흘 전쯤에 또 조사 결과가 나왔었죠. 윤석열 전 총장이 7%까지 떨어졌었다.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하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조사는 3월 5일 날 한 겁니다. KSOI라고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서 했는데 이거는 무선 ARS 100%로 조사를 한 것이고요. 전체 응답률이 6.1%. 이건 뭐 ARS 응답률이니까 이 정도면은 제법 높은 겁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32.4. 1월 22일 날 조사한 거하고 따지면 1월 22일 날에는 14.6%인데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24.1, 이낙연 14.9.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홍준표 7.6, 정세균 2.6, 추미애 2.5, 그 다음에 유승민 2.0, 원희룡 1.3, 김두관 0.4, 뭐 이런 순서대로, 심상정도 있군요. 심상정 2.0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몇 퍼센트를 윤석열 전 총장이 흡수를 했는가 봤더니 67.7%다. 그러면 야권 지지자,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는 대부분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했다는,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이 힘이 결국 32.4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닌가.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층 있죠. 요즘에 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 조사하면 대략 긍정이 한 40%쯤 나오고 부정이 한 50%쯤 나옵니다. 이 50%쯤 나오는 사람들의 52.8%가 윤석열을 지지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층을 아직 절반 정도밖에 흡수하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수 성향이라고 스스로 답한 사람들한테서는 50.9%를 혼자 윤석열 전 총장이 얻었고요. 그 다음에 60대 이상 중에서는 45.4, 가정주부 중에서는 43.9 이렇게 얻었고, 자, 그럼 지역적으로 보면 어떠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역적인 지지라는 거예요. 의미가. 서울에서 39.8, 충청에서 37.5, TK에서 35.3 해서 이 보수의 중심지라고 얘기하는 TK에서는 아직도 다른 곳에 비해서는 조금 낮지만 그러나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있진 못하다. 이거는 아마 윤 전 총장이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점, 이런 부분에 관한 부정적 영향, 앙금이 아직도 있다고, 유권자들 사이에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불과 한 열흘 전 따지면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했는데 이거는 면접조사입니다. 무선전화 100% 면접조사입니다. 아까는 ARS라고 그랬죠. 면접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접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28, 이낙연 11, 윤석열 7%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재명 지사는 일주일 전, 전 조사에 비해서 1%포인트 오른 거고, 이낙연과 윤석열은 전 조사에 비해서 1%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응답률은, 이건 면접조사니까 응답률이 굉장히 높죠. 30.1%입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첫 번째, 3월 5일 날 조사했다고 그랬죠.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3월 4일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3월 5일 날 조사한 시간이 대략 한 6시간 좀 조사한 걸로 돼 있던데, 이 시간 동안에 온 언론이 다 윤석열로 도배했을 때고요. 이제 윤석열이 대선 출마가 확실한 것 아니야? 라고 야권 지지층한테 각인이 돼 있던 그런 시점이다. 그리고 이걸 이제 흔히 여론조사상으로 컨벤션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으니까 그 이벤트를 주도했던 사람이 윤석열인데 그 직후에 조사를 하니까 당연히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응답자들한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 이게 몇 %나 영향을 미쳤을까? 그거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여하튼 대단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별로 지적을 안 한 것 같은데, 자, 여기 등장하는 대선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죠. 이 KSOI의 조사를 보면 거기에 안철수 없죠. 오세훈 없죠. 나경원 없죠. 다 없습니다. 이 사람들 왜 없냐? 다 서울시장 그 후보군에 들어가서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한테 졌지만 어쨌든 간에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이 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엠브레인 퍼블릭하고 이 케이스텔 리서치 여기 보면은 거기에는 안철수, 오세훈 다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뭐 몇 %지만 다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이 KSY 조사에서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뭐 이런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전부 다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그 표가 다 윤석열로 쏠림 현상이 있었다. 이 윤석열 쏠림 현상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 플러스 윤석열 쏠림 현상. 왜냐면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이 없으니까 그 쏠림 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한번 이런 걸 보시죠. 제가 뭐 이게 그 여론조사를 묻혀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이 KSY가 조사했던 거하고 비교하면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어찌 보면 쏠림 현상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보면 여권 후보군, 야권 후보군을 다 합치면 비슷비슷했습니다. 여권 후보군, 그 여권 후보군이라고 그러면 뭐 이재명, 뭐 이낙연, 뭐 심상정, 추미애, 뭐 이런 사람들이 여권 후보군 아닙니까? 야권 후보군은 잘 아시지만 윤석열, 그 다음에 오세훈, 안철수, 여기다가 원희룡, 유승민, 다 있습니다. 이런 홍준표까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있어서 그러면 여권 후보군과 야권 후보군을 다 합치면 대략 비슷했습니다. 한 45% 안팎 정도로 이렇게 비슷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어떠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해보셨는지 모르겠으나 더해봤습니다, 제가. 자, 윤석열 전 총장이 32.4를 얻었다고 했죠. 거기에다가 홍준표 7.6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 더해보니까 43.3입니다. 43.3. 야권 후보군의 총합이 43.3입니다. 그런데 여권 후보군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등등 이렇게 다 합쳐보니까 46.6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직도 여권 후보군의 총합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 정도면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조금 높습니다. 이게 과거 KSY가 조사한 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야권 후보군의 전체 파이의 상당 부분을 오세훈,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야 할 부분까지도 윤석열이 다 흡수했다. 거기다가 컨벤션 효과까지 있으니까 32.4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야권 후보군의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어야 할 그 지지표를 윤석열이 다 흡수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큰 차이가 없고, 여기에다가 윤석열 컨벤션 효과 일부까지 따지면 이렇게 나온다. 근데 야권 후보군 총합과 야권 후보군 여권 후보군 총합을 서로 비교해 보니까 아직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권 후보군의 총합이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조금 높다. 근데 이 흐름은 KS와의 과거 조사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32.4% 압도적 1위는 컨벤션 효과 플러스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 다른 서울시장 후보군에 올라있던 사람들을 이 여론조사에서 뺀 그 효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컨벤션 효과는 얼마나 오래 가느냐? 뭐 민심은 조석변이다 이런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또 당장 어떤 또 다른 변수가 있으면 이 지지율은 또 요동을 치게 돼 있고요. 만약에 뭐 이제 야권 후보군에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든가 뭐 또는 안 이루어져서 뭐가 깨져서 다시 또 야권이 조금 더 분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권이 분열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친문 핵심들이 자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에 야 친문 후보를 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권 내에서 뭐 치고받고 또 여러 가지의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또 다른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흔히 청와대나 뭐 이런 데서는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내놓죠. 그 이유는 워낙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이고요. 사실은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윤석열이 정말 대통령이 될까? 그걸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알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점쟁이 수준이죠.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데 앞으로 1년 동안. 그런데 그걸 지금 오늘이 8일이죠. 내일이 이제 딱 1년 되는 날이고 내일 그 이낙연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려놓으면 거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국면에 대선 선거운동 국면에 들어가겠죠. 이제부터 이낙연도 자연인이 되는 겁니다. 자연인 윤석열, 자연인 이낙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만 여전히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야 뭐 경기도지사 해가면서 경선에 나와도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도 아마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조금 더 자유롭게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 같은 걸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판세가 요동을 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런데 그게 이 시점에서 맞을 수 있어도 한 달 뒤에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선을 1년 앞두고서 지지율 1등을 한 사람들이 실제 대통령이 된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정확하게 봐야 된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과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보고 흐름을 추적해야 된다. 그리고 그 흐름에 너무 동요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니까 적어도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뭐냐 팩트가 뭐냐 하는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팩트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